자, 가장 먼저 나오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 이 넓이는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많이 이용되는 겁니다. 요게 그래프의 개형이 이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뭐 마찬가지 얘가 알파 베타 똑같습니다. 식 똑같아. 단 얘의 최고차항은 2차 함수의 개수와 연결이 되고 얘는 2차, 2차 두 개니까 개수가 바뀌게 됩니다. a-a''로 바뀌어. 공식은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2차 함수의 이 넓이는 아주 중요하고 무조건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가 되는 거야. 그럼 증명만 해보면 되겠네. 자, 식 틀렸어요. 지금 정적분하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되지. 현재 A는 양수인데 정적분하면 음수가 되니까 정확한 표현은 넓이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야 말이 맞는 거야. 나는 이게 싫다 하면 절대값 붙이면 되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원식이 마이너스가 맞아요.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야. 알겠죠? 넓이로 간다 하면 절대값 붙이니까 마이너스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증명. 이 정적분하는 방법론 있잖아요.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얘를 가로를 풀어가지고 2차, 1차 상수에서 우리가 적분해서 알파, 베타 집어넣어서 연산하면 식이 꽤 복잡한 식이 떨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연산 방법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 거냐면 x-알파 x-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여기까지 식 이해되시죠? 자, 요 정적분이 혹시 나오면 요 식을 이용해서 정적분 하는 게 연산이 그나마 쉽게 떨어집니다. 그럼 얘를 정적분하면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순서니까 순서를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베타를 집어넣으면 다 0이 됩니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얘는 할 필요 없고 베타만 집어넣어서 계산할 거고 베타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3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세제곱에서 2분의 1이 빠지게 됩니다. 3분의 1에서 2분의 1 빼서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나올 거야. 여기에 이제 넓이적인 개념을 가면 절대값을 붙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증명할 거야. 자, 이 증명 공식은 이러한 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보통을 많이 쓰는 거야. 구간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적분법. 이러한 적분할 때 얘를 가로를 푼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 연산이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야. 알겠죠? 그럼 얘를 연산할 때 어떻게 하자? 요렇게 하자 이거야. 그러면 x-2의 세제곱 마이너스 x-2의 제곱
적분하게 되면 4분의 1 x-2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2의 세제곱 a부터 b까지 이렇게 연산을 하는 게 훨씬 연산이 간단하다 이거야. 연습을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프를 증명을 하는데 두세 가지만 보여줄게요.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이 부분의 넓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넓이식은 12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입니다. 자, 외우는 방법은 6은 2 곱하기 3이야. 얘는 3 곱하기 4입니다. 2 곱하기 3, 얘는 3 곱하기 4. 알겠어요? 정적분이 현재 음수입니다. a는 양수고, 그래서 얘는 절대값을 얘도 마찬가지로 씌워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도 나올 수는 있겠지. 똑같지. 여가 알파, 베타. 얘는 양수, 음수. 보통 넓이가 나올 거니까. 그 다음 그림은 왼쪽에서 얘가 3중을 갖는 형태입니다. 어떤 식인지는 알겠죠? 좀 오버한데 마찬가지로 얘도 공식화 시켜놨다. 넓이는 얘는 3, 4, 4, 5 5제곱이야. 그 다음은 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5, 6, 30입니다. 대신 요놈은 5제곱이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을 통해서 다 공식을 만들어 놨다는데 그 공식 풀이 방법이 이 방법을 통해서 공식 유도를 한 거야. 아시겠죠? 뭐 자주 나오는 것보다는 이런 그림이 있으니까 이러한 그림의 특징은 당연히 있으니까 그렇게 다 공식화 시켜놨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이 틀은 얘는 너무 많이 사용되니까 무조건 외워야 되고 얘는 바로 사용합니다. 얘는 바로 사용 됐어요? 여기까지는 보통 바로 사용하고 이게 나오면 다 유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공식은 외워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야. 알겠죠? 여기에 자, 요 점이 지금 접점입니다. 두 개의 접선이 이루은 도형이 발생하겠죠. 됐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는 사실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죠. 요거 이차함수 배웠던 거야. 요 길이 같다는 것은 됐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가 관계가 있다 이 말이고, 우리가 아는 것 중에는 요 넓이가 있죠. 이차 함수에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외웠냐면 요 놈이 k, 그러면 요 놈은 뭐가 돼서 ak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 S1은 ak의 세제곱 이래 되겠죠. 두 개 하면, 양쪽으로 하면 요 삼각형 넓이는 ak 세제곱, 그 다음에 요 놈이 S2, 요 놈이 아니라 요 놈이 S2겠네요. S2는 조금 전에 했네요. 뭐였죠? 어떻게 외웠죠 우리가?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외웠지. 절대값 붙일 거고. 넓이니까 a가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의 절대값 붙이고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에 지금 위에 있는 애는 요게 k죠. k. 뭐 k를 바꿔도 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바꿔도 되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야? 2k가 되겠죠. 2k가 되면 이놈이 뭐가 돼? 8k 세제곱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이놈은 3분의 4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이놈하고 이놈이 3대 4가 되겠네요. 얘가 1이고 3분의 4니까 요 넓이 대 요 넓이는 3대 4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자, S3는 어떤 걸 말해 S3라고 하냐면 지금 요 놈이 S3. 그러면 S3는 S1의 2배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됐니? S1이 이거고 S3는 이거니까 2배가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길이 같으니까. 그러지? 그럼 여기가 3대 4고 6이네. 3대 4대 6이야. 여기까지 됩니까? 이거에 지금 숨겨진 내용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는 거에 증명 자체만 지금은 숨겨졌는데 그걸 증명하고 가는 게 맞아요. 정확하게 풀이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2차 함수에서 공부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적분에 가면 요것만 이제 알아내면 되겠네. 요것만. 이번에 추가된 사실은 요것만 추가가 된 거야. 그러지? 그럼 여기가 잘라서 보면 3대 1대 2가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넓이는 2대 1이 되는 특징이 있겠네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됐어요? 오, 너무 큰데. 얘를 다 지워버리고 이 부분 T1, T2 T1 대 T2는 2 대 1이라는 거고 요게 위에서 보면 요 놈을 잘라서 본다 하면 3 대 1 대 2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넓이를 이제는 제일 쉽게 구할 수가 있다. 공식이 있으니까 이 넓이를 제일 쉽게 구할 수 있고 혹시 이 넓이가 나오면 우리는 이 넓이의 절반이 된다고 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못 푼다는 아니고 못 푼다가 아니라 이제 이 넓이가 나오면 우리는 이 넓이를 이용해서 이 넓이를 구할 것이다 이거야. 걸리죠 걸리죠. 어디 있어? 도망갔어? 어디 있어? 잡은 거야? 못 잡았어? 힘이 없는 못 잡고? 잡았다 저. 지금 날아가는 모기들은 그냥 놔둬도 돼. 불쌍한 애들이야. 그 힘이 없어서 피를 빨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꽂는 것도 힘들어. 이렇게 딱 꼽아도 피를 못 빨아. 가만 놔둬도 피를 뽑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좀 외워두면 될 거고 계산을 못한다가 아니야. 계산을 못한다가 아니라 요 놈의 관계가 있으니까 바로 이 중에 우리가 아는 걸 바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는 소리고 그 중에 우선권은 이제는 적분을 공부하다 보면 여기에 우선권이 있다 이거를 생각하면 돼. 이건 우리는 그냥 계산할 수 있겠고 계속 사용을 하는 식이 될 거야 이거지. 얘가 우선권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요 넓이 이거에 대해서 이 넓이 이렇게 문제를 풀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쪼개서 일단은 외워두시고 두 개를 합친다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그것만 알겠죠? 다음은 자 정적분 맞나? 또 붙여놨죠? 아, 정적분이군요. 정적분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가 되겠고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 안 한 것은 이제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설명을 안 했을 거고 자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기함수 그 다음에 주기함수 플러스 알파. 이제 우기함수에 대한 것은 우리 수준에서는 여튼간에 뭐가 제일 일단 중요하냐면 너희들이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려면 우기에 대한 판단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이 함수는 우함수다, 기함수다. 이 판단이 꽤 중요한 거라고. 됐어요?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은 우기에 대한 증명은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봤더니 fx가 됐다. g에다가 함수에다 마이너스 x를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gx가 됐다가 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판단 근거가 될 거고 그 이상을 우리는 먼저 해놓는 게 편하다. 이건 증명이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기에 대한 보통은 덧셈은 별로 안 나옵니다. 덧셈은 별로 안 나올 거고 우리 문제는 나오는데 곱하기 형태, 합성함수 형태 이런 것들이 숨어져 있는 내용들이라고. 뭔 알겠죠? 됐어요? 얘는 그럼 뭐가 돼? 우함수가 되고 얘는 기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f랑 g랑 곱하게 되면 기함수가 되겠죠. 자, 기함수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좀 어려운 걸까? 합성을 시키면 우함수가 됩니다. 우기의 판단이 꽤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우기는 0을 기준으니까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자, 정적분에서 우리한테 지금 기본 문제에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나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기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 이 소리야.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식 중에 뭐는 할 필요 없어? 기는 제거시킬 거고 우만 남길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얘는 2배의 0부터 a까지 우함수만 가지고 정적분 할 거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럼 그림으로 잘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곱하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지금.
두 개 곱하기 된 얘기를 했어. 자, F는 얘는 뭐 함수였지? 곱하면 기함수가 됐죠. 기함수에 F는 우함수야. 0,0의 점대칭입니다. G는 X는 0의 선대칭입니다. F는 0,0의 점대칭이야. F는 0,0의 점대칭이야. G는 X는 0에 대한 선대칭이야. 두 개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요. 쉬운 거 그려줄게요. 얘는 0,0의 점대칭. 얘는 X는 0의 Y축 대칭, 우함수입니다.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얘는 0,0의 점대칭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근데 얘가 보세요. 얘가 평행 이동을 시켰습니다. 얘를 평행 이동을 시켰어. 그래서 P, 0이 됐습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를 0,0의 점대칭인 그래프와 X는 0의 점대칭, 선대칭 그래프를 두 개 다 이동을 시켰어.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하나는 P, 0의 점대칭이고, 그러면 F1은 P, 0의 점대칭이고, G1은 X는 P의 선대칭이 되겠지. 그렇다고 하면 F1 곱하기 G1은 점대칭이 된다고 했잖아요. 얘는 P, 0의 점대칭이 될 거라고. 왜냐면 그대로 평행이동했으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두 개를 곱하면. 뭔 말인지 알겠어? 이되니? 그럼 얘는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P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뒤에, P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앞에 두 개 F1, G1을 하게 되면 얘가 기함수가 돼서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함수가 아니라 점대칭이 돼서 정확한 표현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특히 기함수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놈은 3차야. 여기가 변곡점. 그러면 여기가 P이면 여기가 P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합시다. 뭐 당연한 거니까 연을 같다는 것에 요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 그럼 요놈이 P 마이너스 A이고 요게 P 플러스 A.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대놓고 나오지는 않겠지. 대놓고 P 마이너스 A, P 플러스 A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범위의 의미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고, 3차 함수를 가지고 이 변곡점의 위치를 가지고 대칭적으로 나오게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이해되니?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여기 있는 수는 대놓고 P-A랑 안 넣고 뭐 2부터 6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얘가 4야.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그러면 3차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요게 정적분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말이겠죠. 식을 하나 적어줄게요. 자, 뭐 인티그럴 2부터 6까지 합시다. 2부터 6까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 2부터 6까지는 4니까 x-1, x-4, x-7 dx 이렇게 될 거라고. 마찬가지로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인가요? 마이너스 12x제곱이야? 그것만 이해되시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자, 3차 계수와 2차 계수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변곡점을 알 수 있다고 했지. 변곡점 식이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3a분의 b가 변곡점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뒤에 식은 뭐 있겠지? 식이 있겠는데 우리가 아는 사실은 지금 변곡점이 4고 얘는 이 그래프는 4,0을 지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4고 4,0을 지나고 있다고 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습니까? 식이 좀 길어가지고 계산해보고 너무 수가 큰데. 그러면 요놈을 4,0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인티그럴 2부터 6까지 x는 아니고요. x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플러스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 이거지.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서 변곡점의 위치와 적분 구간이 대칭적이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지. 대칭적이라는 말은 변곡점하고 요 구간이 대칭이라는 말은 무조건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풀란 소리야. 우리가 대놓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요 정도가 기본이야. 대놓고 나온 것은 뭐만 판단하자? 우기에 대한 판단만 해달라는 소리야. 그러면 곱하기 함수, 합성 함수, 그 다음에 미분 함수에 대한 것들은 우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것만 판단하고 기함수는 안 할 것이고 우함수만 판단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마찬가지로 3차 함수는 기함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고 그 특징을 갖고 있는 함수 중에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칭적인 범위가 나왔다는 것은 그 성질을 그대로 이용해서 풀어달라는 요구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대칭적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나왔어? 위에서 0이 나왔잖아요. 0이 나왔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3부터 2부터 6까지 요것만 하겠다 이거죠. 의도를 알겠나요? 우기의 판단은 자 우함수는 요놈을 잘 이용하잖아요. 왜냐하면 우함수는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큰 차이가 없어. 그러잖아. 0이면 좀 의미가 있어. 0이 아닌 위치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냥 계산하면 그렇게 연산적인 차이는 없지만 기함수는 다르지. 기함수는 안 할 거니까. 기함수 형태는 안 할 거니까 그걸 제거시키면 훨씬 더 편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기함수 성질을 갖고 있는 놈은 정적분의 연산을 좀 쉽게 하자는 소리야. 그것만 이해됩니까 지금? 했어요? 이해됐죠? 자. 이건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주기함수에서 잠깐 해볼게요. 자, 플러스 알파는 또 다른 식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주기함수는 fx 플러스 k라 할게요. 주기가 k인 함수잖아요. 주기가 k인 함수. 여기에 이제 어떤 말들이 일단은 붙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연속은 무조건 붙어 있습니다. 연속은 무조건 붙어 있어. 알겠나요? 두 번째는 미분 가능은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연속이 되는 그래프에 대해서는 우리는 연속이 안 돼도 정적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는 대부분 연속인 그래프만 갖고 정적분 할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미분 가능이 붙었다는 것은 당연히 뭘 해야 되는 소리야? f 프라임 0하고 f 프라임 k가 같음을 보여주고 가란 소리고, 연속이 붙었다는 소리는 f0하고 fk가 같음을 보여달라는 소리겠지. 일단 연결이 돼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연결을 시켜놨을 거라고. 미분 가능은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왜? 정적분 넘어갈 거면. 그러면 우리는 0부터 k까지 fx dx를 s라고 한다면 0부터 2k까지 fx dx는 ES가 되겠죠. ES가 되겠죠. P부터 P 플러스 3K까지는 얘는 3S가 되겠나요? 뭐가 중요한 거야? 얘 간격이 중요한 거지. 만약 이 간격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부 구간은 계산해봐라 이 소리고, 한 칸 간격에 대해서는 그대로 얘를 이용할 것이다 이거고, 시작점이 어디인가에 관계없이 요 간격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이 말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선생님은 쓰는 방법은 뭐냐면 F가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그래프를 나는 가장 심플하게 그립니다. 가장 심플하게 그려. 됐어요? 여기에 믿으면 안 되는 게 이 그래프의 정적분은 믿으면 안 돼. 다시 말해서 얘는 무조건 위쪽에 있다 이 말은 아니야. 단지 요거의 정적분만 믿는 거라고. 그러면 그림이 판단이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뭔지 알겠나요? 그래서 얘가 S면 S 똑같이 넘어갈 거고 좀 라인은 맞지 않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간격이 얼마가 되면 2K가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ES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요 부분은 내일 좀 연결을 시켜 볼게요. 이 말은 뭔 말일까요? 그대로 한다고 하면 첫 번째 연속은 기본입니다. 연속은 기본이야. F1은 F0 플러스 2가 된다는 소리죠. 그럼 F0이 있으면 F1은 얘보다 두 칸 더 위에 있다 이 말이겠죠. (0부터 1까지는)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그래프가 당연히 F1하고 F0 플러스 2는 연결이 돼야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연결이 돼야겠고, 두 번째 조건은 미분 가능은 혹시 나온다고 하면 요거부터 하고 가란 소리지. F'이라고 F'0하고가 같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가란 소리고, 얘는 식을 좀 더 주어지기 위한 거야. 정적분적인 내용은 또 다른 별도이고, 이거는 식이 좀 부족하니까 식을 알아내라 이거지. 그러면 이 문제의 그림은 0부터 1까지의 그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여기가 지금 1,2가 되겠죠. 이렇게 1,2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F1은 F0에서 0에서 두 칸 위에 있는 그래프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프 그릴 수 있겠나요, 요시?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정적분에 내일 바로 요 부분에 대해서 연결시켜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